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초계기, 일본 초계기하고 우리 배들 사이의 긴장, 뭐 초근접 비행, 이건 또 위협 비행이라고도 하고 하던데. 엊그제 제주 이어도 앞이었던가요? 마라도 앞이었던가요? 네, 이어도. 네, 거기까지 치면 네 번째. 네. 일단 초계기가 뭐 하는 비행기입니까? 초계기가 일단 우리가 이제 많이 들은 용어로는 정찰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 근데 저 비슷한데 정찰기는 정찰만 하는데 예. 초계기는 그것보다 좀 더 이렇게 장비를 많이 갖추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격도 할 수 있는 장비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걸 이제 초계기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됐던 4대 중에서 2대가 일본이 자체 개발한 건데 예. 원래는 이제 초계기가 미국에서 생산된 것들을 많이 썼습니다. 일본도 그랬고 우리도 물론 지금 미국 것을 수입을 해가지고 쓰고 있고. 근데 이제 일본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P1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일본이 운영을 하고 이거를 지금 다각도로 시험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이번 이 사건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닌데 네네네. 다만 일본이 이걸 다각도로 지금 실험을 계속 많이 하고 있는 자기들이 만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거를 지금 자신들의 이제 방위를 위해서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출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원래 초계기가 다른 나라들도 많이 사용을 하다가 예. 이제 뭐 냉전이 끝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좀 잘 사용을 안 하는 쪽으로 가다가 시장이 작아졌군요, 그러니까. 그랬죠. 그래서 미국이 생산을 많이 안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랬는데 이제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 간의 어떤 충돌, 크리미아 반도 둘러싼. 크림 반도를 둘러싼. 이제 그때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확 바로 그냥 먹어버렸죠. 꿀꺽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유럽이 깜짝 놀랐죠. 이러면서 이건 뭐 다시 또 무슨 냉전 시대로 가나? 이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도입할 그런 필요성이 많이 느껴지면서 일본이 이걸 수출하려고 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런 와중에 뭐 이런 일이 났는데 무슨 연관 관계가 있다는 걸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초계기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주머니에 손 꽂고 동네에 뭐 별일 없나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네. 무슨 일이 있거나 불량배가 있거나 딴 동네에서 누구 와서 껄떡거리는 이런 말하면 죄송합니다만 예. 질벅거리거나 그런 녀석이 있으면은 혼도 내줄 겸 쫓아도 낼 겸 예. 몽둥이나 권총 한 자루쯤은 차고서 그렇죠. 이렇게 감시하고 보초 댕기는 게 그렇죠. 초계기다 이거군요. 근데 이게 해상에서 주로 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해상에서 관찰하는 것이 주로 배 선박, 네, 그러겠죠. 잠수함 그러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도가 빠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탐지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속도는 느려도 괜찮은데 그래서 이제 프로펠러 돌아가는 그런 비행기도 있고 대신에 그러니까는 날씬해 가지고 재빠른 이런 것보다는 좀 등치가 있더라도 네. 많은 장비를 그리고 오래 떠 있을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그렇겠군요. 중요한 그 비행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실전 배치는 물론이고 초계기 시장에서 좀 수출도 하기 위해서 자기들 성능도 확인할 겸 성능도 과시할 겸 테스트는 물론이고 그렇죠. 이번에 일본 초계기가 얼마나 전 세계에 알려졌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동하는 점이 일본 내부로서는 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거죠. 네. 그러면 동해상에 이렇게 자꾸 와서 이제 우리 측 시각으로 보면 시비 또는 위협 또는 네. 도발에 가까운 건데 네. 그냥 초계만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막 뭐 우리 측 발표에 따르면 배로부터 위에 60m까지 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60m면 그거 한 25층 건물? 그렇죠. 물론 이제 그렇다고 바로 직선 위로 60m는 아니지만 저 이제 옆이지만 어쨌든 간에 한 500m 떨어진 곳에 60m 위 상공까지 왔다 이건데 그렇죠. 예.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위협적인 거라며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에서 국방부에서 발표한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우리가 화면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 사실관계가 먼저 이제 증명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좀 주장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 화력 관제 레이저를 그쪽으로 레이더를 죄송합니다. 레이더를 일본 비행기에다 쐈다.
그건 뭐 레이저가 아니라 레이더니까 레이더. 예. 그거를 뭐 썼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건 아니고. 예.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일본이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적 없다. 다만 이제 거기서 우리는 그때 이제 저 북한의 그 선박을 구조하기 위해서 다른 그러니까는 화력 관제 레이더가 아닌 그러니까 MW08이라고 하는 다른 거를 썼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흔히 화력 관제 레이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본에서 주장하는 게 스터라고 부르는 거. 예, 그거를 쐈다는 그건데 네. 여기서 이제 그 뭐라고 할까 좀 상호간에 만약에 사이가 좋으면은 오해의 소지가 이 언어 그 사용에서의 언어 이 오해 소지가 있는 것을 이게 보완할 수도 있었겠죠. 예. 상호간에 얘기를 했을 때. 근데 이게 실무간에 도대체 너희들 왜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나 이거 한 거야. 아 그래?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 문제를 일본 총리가 아베 총리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그 아래에서 올라온 보고를 묵살하고 발표를 하라고 밑에서는 발표를 하지 말자고 건의가 올라왔거든요. 이걸 발표를 하라고 그 명령을 내린 거죠. 총리가. 예, 혹시 말씀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도가 뭐냐라고 하는 이런 게 이제 되게 중요한 그런 얘기가 되는데 뭐 또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나오겠습니다만은 일본의 국내 정치적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예. 이 점이 이제 분명히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반일 뭐 감정을 이용한 선동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특수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광범위한 국민 정서를 바탕으로 뭘 할 수 있듯이 네. 일본도 반한 정서를 자극함으로써 정치적 궁지에 몰려있는 아베가 그걸 탈출구로 삼아서 네. 곤궁에 지금 아베가 좀 인기도 없고 여러 가지 힘들잖아요. 네. 뭐 하려고 한 거 잘 안 되고 막 지난해 이러니까. 말에 그 일본이 요즘에 뭐 저 인력이 모자란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럴 정도로 호황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단순 인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을 좀 불러와가지고 일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법을 개정을 했죠.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물론 그 진보 세력도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마구잡이로 들려오다가 인권, 그러니까 노동 그 권이 침해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유로. 근데 반대로 이 우익 쪽에서도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극우익 쪽에서 더 반대를 또 많이 했어요. 사실 그쪽은 아베 총리의 지지 세력 아닙니까? 네. 근데 반대를 한 이유가 한마디로 말해서 외국인 들어오는 거 싫다 이거죠. 왜 우리나라 외국인 들어와? 그러니까는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예. 이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졌었죠. 지난해 말에 11월 뭐 이럴 때. 그러면서 이제 아베 총리가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재.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베 총리가 지금까지 국내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릴 때 뭐로 재미를 봤냐면 북한 카드를 가지고 재미를 많이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는 깜짝 놀래도 아베 총리는 만세를 부린다는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외신들도 다 보도를 그렇게 하니까 제 얘기 하셔도 돼요. 아니 아베 총리가 저한테 따질 건 없다 이거죠. 따질려면 외신에 따지라고. 네.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의 카드를 써먹기가 어렵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계속해서 한반도 이 관계가 좋아지게 되면은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그 군사 대국을 꿈꾸는 그런 입장에서 이거 좀 궁색해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는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그 방향을 이 남쪽으로, 그러니까 우방국, 그러니까 사실 우방국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는 아주 그 가까운 군사적으로는 우방국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군사 대국이 될 뭐 이유가 없는데 우리나라하고 갈등이 많이 벌어진다. 그럼 당연히 군사적인 어떤 그 필요하다. 이 명분 축적용. 그렇죠. 저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설득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30% 지지라고 그랬는데 그 한국과 이번에 그 동해상 그 이후로 그 갈등 이후로 좀 올라갔어요? 40%대로 다시 올라갔어요. 40%대로? 예. 그러니까 뭐 물론 그 속마음이야 아베 총리만 알겠죠. 예.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충분히 그런 그림 하에서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베의 정치적 성향이나 평소 언행
그다음에 주요 외교 관계 정책들 보면 극우 보수라는 그럼요. 것은 뭐 우리가 다 인정하는 그렇죠. 것들이니까. 아까 국방성, 일본으로 보면 뭐라고 그러나요? 방위성? 거기? 방위성? 방위성. 예. 방위성 고위 실무 간부들은 이거 레이저 이걸 공개하는 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소리야? 그거 해. 예. 그래서 지금 아베 지시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일본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슈화했잖아요, 그렇죠. 이미. 예, 이미 했죠. 근데 우리는 그냥 일본의 이슈나 뭐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예. 그건 아니고 이거다 설명. 그게 아니란 걸 확인하려면 너희들이 뭘 내놔봐라. 이제 네. 우린 이 정도로 약간 수세적이고 좋게 말하면 점잖게. 네. 왜 둘이 그렇게 스탠스가 다를까요?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이제 왜 그렇게 이제 좋게 말해서 이제 점잖게 아니면 방어적으로 이렇게 하느냐. 네. 그거는 뭐 그것도 이제 국방부의 정확한 어떤 그 공식 입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예. 그동안에 국방부가 이야기를 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나온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아까 이제 4번에 걸쳐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해 12월 20일인가요? 그때 있었던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는 동해상에서 일. 예. 그 이후로 올해 들어와서 18일하고 20일, 1월 18일, 1월 20일 2번 더 있었다는 거예요. 이틀 연속으로. 예. 울산 근처하고 그다음에 제주도 근처에서. 예. 근데 그때도 국방부가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그래요. 예. 울산 그거는 요번에 알았어요. 이번에 23일 날 당일날은 몰랐고. 그렇죠. 그러니까 18일 있었고 22일 있었나 그랬는데 23일 날 또 하니까, 그리고 23일 같은 경우에는 거리도 굉장히 근접해. 그 전에는 그 울산 근처와 제주도 근처는 그래도 1.8km, 뭐 3.6km 약간 떨어진 상태에서 저공 비행을 일본이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불과 몇백 미터 근처까지 540m 뭐 와가지고 저공 비행을 하니까 이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우리가 이제 공개를 아마 한 것 같은데, 일본의 주장에 따르면요. 일본은 이런 주장도 하거든요. 아니, 당신들 과거에 우리도 이렇게 낮은 비행했을 때 문제 안 삼았지 않냐? 왜 지금 문제 삼아? 그러면서 너희들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일본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얘기 안에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미 일본은 그 전에도 저공 비행을 계속 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공개를 안 했던 이유는 우방국 사이에서 그런 그 갈등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크게 번지게 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현 단계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많은 정보로부터 차단돼 있는 상태고, 네, 그렇죠. 양국 국방부나 저쪽 방위성이나 공개를 하고 지금 계속 말싸움을 넘어서서 격한 충돌로 가기 직전까지 가면서도 아마 비밀 보안 유지를 해야 할 것들은 네. 가지고 있을 것이고 서로. 네,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들은 keep secret 해가면서 하는 점이 있으니까 네. 우리가 사건을 총체적으로 규명하고 재구성하기는 힘들지만 저쪽에서는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도 쓸 수 있는 다분히 그런 의도가 충분히 읽혀지는 네. 동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이 국면에서 사실 한반도 평화라는 큰 목표를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주변 국가의 군사적 충돌이나 긴장을 불러일으켜서 좋을 건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이 불거지면서 계속 아베 총리의 지지만 올라가고 계속 그 한일 관계에 이 경색만 되기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별로 좋을 건 없죠. 그게 그렇죠. 뭐 적국도 아니고.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우리가 주목할 게 뭐가 있냐면은, 주목한다기보다는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 아까 스터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화력 관제 찌르기 뭐 이런 거. 레이더, 그것을 우리가 쐈다는 걸 일본이 주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건 우리는 그거 쏜 적 없고, 만약에 당신들이 그럼 그 자료가 있으면 내놔라. 그것만, 사실 일본이 그것만 내놓으면 정리 끝이거든요. 그렇죠. 사실관계가 일단 밝혀지니까. 예, 그러면 그걸로 완전히 끝나는 거죠. 네. 근데 일본은 그걸 안 내놓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또 울산 앞바다, 제주도 앞바다에서 그렇게 했던 것, 혹시 이 레이더를 쏠 것들을 유도하는 어떤 뭐 그런 도발 행위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것도 가능성의 하나로 의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냥 마라도에서 가장 지금 4번의 위협 비행 중에 마라도 건이 가장 심각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네. 국방부가 공개한 수치에 따르면 네네. 옆으로 540m, 위로
60m까지 네. 최고 근접했을 때 네. 물론 배 바로 위는 아니지만 네. 그렇다고 보면 그 이전에 세 차례의 벌써 그 북한 표류여선 그다음에 울산 뭐 이렇게 3번이나 있었으니까 네. 경고 방송이나 뭐 경고 사격은 함부로 하면 안 되나? 사격까지야 그렇지만 네. 경고 방송쯤은 하고 즉각 퇴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번에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응답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말했대요? 네, 근데 일본에서 응답이 없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발표가 나왔어요. 뭐 최소한의 자의적 차원에서 네. 우리는 경고 대응 무력을 뭘 하겠다. 뭐 이렇게라도 했었어야 돼요. 이번에 국방부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앞으로는 그 적절한 조치를 한다라고 이번에 4차례에 걸쳐서 이제 일본의 어떤 그런 그 적응 비행 이후로 그렇게 발표를 하긴 했었죠. 차후에 또 이런 있을 경우에는 일본은 막 우리를 그냥 저 터무니없는 억지를 부리고 증거 공개는 하지 않고 자기들은 내놨는데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고 그러면서 더 이상은 상대 안 하겠다고 그러더니 바로 그 다음 날 제주도 그 마라도 옆에 와서 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을 바꾼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 정권 그러니까는 미국의 오바마 정권, 네. 한국의 그 박근혜 정권, 그다음에 일본의 아베 이렇게 있을 때 그 두 한일 간의 이제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오바마 정권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 편이었잖아요. 네. 근데 오바마 정권이 개입을 했을 때 우리가 별로 이렇게 득을 못 봤어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압력이 오히려 더 압력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일본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생각을 했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개입을 했을 때 아무래도 우리한테 불리할 건 없다. 그리고 실제로 일본이 미국에 이번에 우리 이 한일 간의 갈등에 대해서 좀 중재 좀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다는 것이 알려졌죠. 예. 근데 미국이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안 씀. 너희 둘이 알아서 하라는 이런 쪽으로 이제 중국도 비슷한 스탠스인가요? 이 건에 관해서? 중국이 어떤 입장을 했는지 저는 아직 뭐 그거는 포착은 안 되고 알 수 없습니다만은 중국도 한일 관계에서 왜냐하면 한미일은 동맹 관계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는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뭐가 있는데 한일 관계 이렇게 할 때 중국이 뭐 할 그런 여지는 좀 없죠. 아무튼 참 이거 뭐 그냥 무작정 일본은 싫어요. 우리 편이 다 맞아고 그런 그 소화병적인 그런 건 아닌데 네. 일본이 의도적으로 도발 또는 준 도발로 보이는 행동을 며칠 상간으로 4회나 치르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예, 그냥 자기들 비행기 성능 테스트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 것 같고 적대적 도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군사적 용어로 치자면. 네. 실제로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베 총리 인기가 올라가고 예. 이거는 아베 총리가 이제 올해 들어와서 개헌도 하고 싶고 군사 대국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싶은데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국민들로 하여금 그 한국에 대해서 더 이상 우방국이 아니다. 이건 잠재적 적국이다라고 심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카드로 쓸 수 있는 것이죠. 그 자기 외할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극우 보수 정객이었고 그 후광으로 정치에 입문한 사람인데 아베라는 사람이 네. 가게 내력은 못 속이는지 진짜 어릴 때부터 계속 그 외할아버지랑 가까이 살면서 그랬겠죠. 배웠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 말썽꾸러기라고 해야 되나? 트러블 메이커라고 해야 되나? 네. 아무튼 자기 정치적 지지율을 초계기 가지고 하려고 그러고는 뭐 몇 %까지 가겠어요. 아무튼 우리 국방부가 신중하나 단호하게. 네. 사실 이런 말이 쉬운데 실제는 어렵겠지요. 많은 국민 한 사람에서는 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이런 일이 없어야겠고요. 그럼요. 예. 아무튼 뭐 국내외를 막론하고 뭐든 물어도 척척 답하는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과 국내 문제이기도 하고 외교 문제이기도 한 국제뉴스이기도 한 것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